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엘입니다. 네, 오늘은 재회 후기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분은 5월 달에 상담을 하셨던 분이었고요. 9월에 저희에게 재회에 성공했다고 연락을 주셨었어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저희와 연락을 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두 분이서 알콩달콩 잘 지낸다고 하셔서 이렇게 후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분은 34살 남자분이셨고 연애 기간은 약 2년 반 정도가 됐었어요. 헤어진 주 원인은 본인이 자존심을 너무 많이 부리고 고집도 많이 세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여자친구분은 서울분이셨는데 본인은 사투리를 좀 세게 쓰셔서 안 그래도 성격도 센데 억양도 세다 보니까 더 좀 못돼 보이는 느낌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항상 다툼이 있을 때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항상 여자친구의 탓으로 좀 돌렸다고 해요. 예를 들면 너가 그렇게만 안 했으면 나도 이렇게 안 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자친구분이 참다가 헤어지자고 했었고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이별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저희와 대화를 나누게 되셨는데 사연을 말씀해 주실 때도 이미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이 잘못의 원인이 아직까지도 상대에게 좀 많다고 생각을 하셨었어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완전 정반대였었죠. 그래서 저희도 내내 본인의 잘못을 좀 지적을 해드렸었는데 뭔가 좀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속으로 이분은 좀 힘들겠다 싶었었죠. 그래서 더 기억에 좀 많이 남으시는 분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와의 대화를 마치고 또 자기 방식대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했다가 더 안 좋은 말을 듣고 끝이 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셨었는데 이제는 그분과 완전히 끝났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나서야 저희의 객관적인 이야기도 잘 받아들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늦은 감은 있었지만 본인이 원하셨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이어나갔었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솔직히 이 사연자분이 잘못하신 게 훨씬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성향이 고집이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쉽게 단번에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글로 좀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분들은 객관적으로 본인 스스로를 잘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아닌 분들이 더 많거든요. 더더욱 감정에 취하게 되면 상대의 잘못만 바라보게 되고 나의 잘못은 보지 못하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어릴 때 좀 많이 봤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그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이 우리 아이에게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아이를 조금 바꾸고 싶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근데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서 늘 보았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실 목적은 아이가 바뀌길 원하는 거지만 아이가 그런 모습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보셨던 분들은 알지만 거의 매회 매 영상마다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이 아이에게 하는 행동과 말을 보고 그 촬영 장면을 본인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제가 좀 많이 야단을 치고 뭐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괴팍하게, 이 정도로 못되게 내 아이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을 하니까 그때서야 안 거예요. 문제가 아이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간관계나 연인관계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대에게 잘못을 찾거나 환경에서 잘못을 찾으려고 해봤자 달라지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 자리에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서 오직 나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분도 자신의 잘못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완전히 느끼니까 그때에서야 내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고 스스로가 별로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별로인 모습으로 상대를 만나는 것도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신 거죠. 상대방 여자친구분도 사실 이 사연자분을 굉장히 사랑했었지만 앞으로도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자존심을 부리고 나에게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가 이후에 결혼을 하게 돼도 굉장히 힘든 모습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별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대요. 사연자분이 이별 후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안부 연락을 했을 때도 여자분께서는 이제 와서 왜 연락을 하냐, 이런 반응이셨대요. 하지만 사연자분은 지금 나는 너를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사실은 지금까지 널 만났었던 내 모습도 널 만날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길게 텀을 두고 가끔 한 번씩 과거의 상황들을 되짚으면서
사과와 공감만을 해주셨다고 해요. 상대방은 2달 넘게 일심만 했었고요. 이렇게 계속 내내 일심만 당하다가 어떻게 재회에 성공을 했느냐, 여자분도 이제 느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느끼신 거죠. 그리고 사연자분도 다시 만나자라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내가 널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했을 때 여자분도 진심을 느끼셨다고 해요. 사연자분이 2달 동안 매번 일십을 당하면서 딱 한 번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주신 적이 있대요. 근데 8월 달에 여자분께서 그 기프티콘으로 구입한 그 커피 인증샷을 이 남자분에게 보내주시면서 마음이 조금 풀리셨음을 알리면서 재회의 시작을 알리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재회한 지 100일이 조금 넘었는데 내년 5월 달에 결혼을 한다고 하세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사연자분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시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상대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죠? 이렇게 질문을 주세요.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상대가 떠난 걸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이 그 시간 동안 변하지 않을 걸 두려워하라고요. 앞서도 말했지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에요. 내가 똑같은데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헤어지고 나서 상대가 변하고 상대가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관찰만 하지만 마시고 아무런 발전 없는 내 모습을 관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재회 후기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